자유시장. 매우 익숙한 이 단어. 당신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는가? 뉴스에서? 책에서? 학교 수업에서?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자유시장이지만 우리는 정작 그 자유시장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자유시장을 옹호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1차적 이유는 바로 자유시장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이다. 경제학 채널에서 웬 갑자기 윤리냐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잠시 자유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생각해보자. 자유시장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제하여 존속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닐 것이다. 자유시장이 구동되는 원리는 자발적인 교환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주체들, 즉 개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위해 자유롭게 교환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즉, 자유시장은 그 자체로 상호 부조적이다. 만약 내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정당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면 난 그것들을 당연히 그것을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팜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다른 것과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아니면 선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줄 수도 있다. 즉,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면 난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거나 아니면 팜으로써 자유롭게 교환하고 양도하며 증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은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그것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환하고 거래하며 선물하고 증여하고 양도하는 모든 것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유시장은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상식적 관점에서도 지극히 당연하다. 만약 자유시장의 방식이 아닌 강탈과 폭력의 방식으로 생산물들이 조달된다면 그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직 자유시장만이 윤리적으로 합치될 수 있는 정당한 경제적 방식이다. 우린 자유시장을 윤리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옹호해볼 수도 있다. 바로 자유시장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자유시장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가? 식품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등 수많은 재화들과 SNS와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서비스들을 누리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의 재화나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시장 체제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 만약 자유시장이 아닌 국가가 저렇게 수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발전시키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전혀 타당한 소리가 아닐 것이다. 자유시장이 구동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의 이윤 동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즉, 더 많고 값싸고 효율적이고 질 좋고 특별한 서비스들과 재화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더 큰 이윤을 얻어가고자 하는 이윤 동기 때문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 명성을 얻거나 혹은 정신적인 행복을 얻는다. 이것들 모두 이윤 동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모든 경제적 행동은 이 이윤 동기의 자극을 받아 이루어진다. 자유시장은 사람들의 이윤 동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보하도록 만든다. 자유시장은 또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그것들을 수요하는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만든다. 가격은 수많은 한 개의 소비자와 한 개의 생산자들의 소통의 결과물이자 협치점이다. 이 가격이 없다면 곧바로 경제계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어떠한 경제적 행동이나 생산행위를 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고말 것이다. 이러한 경제계산 문제가 바로 사회주의 경제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가격은 오로지 자유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과 가치평가들로서만 생겨날 수 있다. 바로 이 가격과 자유시장이 재생산해내는 수많은 현장 지식들이 재화와 서비스들이 그것이 더 우선순위로 수요되는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조달되도록 만든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의 서수적인 한계 효용 가치평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장 지식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결코 중앙으로 집중되거나 집결될 수 없는데 따라서 자유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도대체 현장 지식 따위는 없는 극히 일부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중앙집중적 정부가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까?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자유시장에서는 또한 경쟁이 존재한다. 경쟁의 존재는 자유시장의 모든 생산자들과 생산수단 소유자들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복종하고 소비자의 수요 패턴에 따라 생산 구조가 형성되도록 돕는다. 경쟁자는 서로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혁신하며 희생하고 가격을 내리고 질을 높이려고 사력을 다한다. 경쟁 또한 자유시장에서의 경제적 혁신의 주 요인이다. 저축하고 그 저축을 바탕으로 투자하여 소비자들이 수요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효율적이고 질 높고 값싸게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은 생각건대 오로지 자유시장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불안, 쌀까마니가 많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수요하는 것을 어느 정도나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다. 진정한 부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올리는 것,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노동 생산성을 늘려 부유해지는 것,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진정한 저축에 기반한 생산 투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온갖 규제로 점철하여 시장을 막으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감히 딱 잘라 말하자면 그들은 틀렸다. 자유시장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제나 통제도 그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라. 그렇다면 무엇이 옳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가 말했듯 문제는 언제나 같다. 시장이냐 아니면 정부냐이다. 여러분은 둘 중 무엇을 고르겠는가?